전문가님, 오늘은 좀 총정리된 이야기들 전해주신다고요. 예, 최근에 보면 단기 제가 추자연이라고 얘기 드렸죠.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중장기는 효미, 시방, 근접, 재산가 요거를 체크해 봐야 된다. 요 얘기 드렸는데 요것들을 오늘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걸 지금 다 짚었기 때문에 아마 지나가서 잘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새로 한번 되짚어보는 정리를 하면서 좀 새로 좀 각성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지나간 시간을 보신 분들은 약간 복습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목을 과연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업황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늘 할 게 많아요. 그래갖고 빠르게 좀 갈게요. 단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단기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단기 성향이면 때려 죽여도 중장기로 고치기 힘들어. 그러니까 내 성향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손실이 난 채로 오래 기다리는 건 그걸 결코 중장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중장기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손실이 나 있는 채로 오래 견디는 걸 중장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자 수익이 조금 나기 시작해요. 주가가 올라와서 수익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 여기서 팔아버려요. 이러면 이건 중장기 성향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물려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중장기를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못 끊어내서, 즉 손절을 못해서 기다릴 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나는 중장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 성향을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이 앞전 강의 시간에 돈의 성질도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주식은 심리학이고 인문학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내 성향을 먼저 파악해야 가장 현명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자, 극단적인 예로 투자와 투기의 개념에서 자, 이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딱 한 가지의 단어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게 뭐냐? 불안 이 얘기 드렸죠. 그죠? 투자하자 말자 불안하기 시작하면 이건 투기의 개념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투자는 이 회사의 장기 성장성, 미래 가치를 보고 모아가는 거예요. 투기는 사자마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건 단기 성향인 거야. 명확하게 구분 짓자면 단기 성향과 중장기 성향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와 투기의 개념의 차이점과 비슷한데, 그것이 뭐냐? 불안감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단기 성향이다. 나는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비중 5%도 안 되는 거 가지고 100% 수익 냈어요. 이 얘기는 하실 필요 없어요. 비중을 어느 정도 제대로,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투자의 비중에 1억을 투자한다 하면 3천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100% 이상 수익 날 때까지 100% 이상이에요. 이게 500%가 될 수도 있고 1000%가 될 수도 있어요. 100% 이상의 수익 때까지 나는 기다려 본 적이 있다. 이러면 이분들은 약간의 중장기 성향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흔히 좀 어렵다고 얘기들 하시는데, 주식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게임입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주식이 내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어. 빚내서 투자하는 거 말고요. 레버리지 쓰는 거 말고. 내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어. 주식으로. 야, 이거 반토막 났어. 마이너스 50%죠. 그죠? 야, 이거 10분의 1 토막이야. 마이너스 90%입니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200%라는 말은 없어요. 손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0%야. 최대. 근데 마이너스 100%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래서 정말 이상한 종목이 들었다 마이너스 90%예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99%가 될 수도 있지. 거의 상장 폐지 가서 정리 매매되고 하면 마이너스 99%지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01%, 마이너스 102%, 마이너스 200%는 없습니다. 그럼 이 얘기의 끝은 뭐냐? 손실에는 제한이 있다는 얘기. 그럼 반대로 수익은요. 500%도 있고 101%도 있고 102%도 있고 200%도 있고, 그죠? 1000%도 있어요. 10,000%도 있죠. 워렌 버핏이 투자한 10만 프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에는 뭐가 없다? 제한이 없다예요. 아니, 손실에 제한이 있는데 수익에 제한이 없어? 이런 훌륭한 게임이 어디 있어? 이런 훌륭한 게임을 하면서 진다고? 바닥은 있는데 하늘은 열려 있어. 이런 게임에서 왜 져? 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단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추자연이라고 얘기했죠. 이 앞글자만 딴 거예요. 추자연. 요 앞글자만 딴 거죠. 추세 추종의 우선주의입니다. 지금 가장 강한 추세가 뭐예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최근에 뭐 전진 건설 로봇, 뭐 이런 로봇 관련주들 보면 추세를 탄 종목이잖아요. 추세 추종 우선주의에서 추세 탔잖아. 이런 것들이 쉽게 빠져요? 안 빠지죠. 이게 가장 좋은 예가 로봇 업황이에요. 추세를 탈 때 이게 자연적인 수급이냐 인위적인 수급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구별해야 된다. 그러면 추세 추종이라 할지라도 이게 인위적인 수급인 것 같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반토막 나는 건 순식간이니까. 그러면 자연적인 수급이어야 되는데 자연적인 수급은 뭘 수반한다? 반드시 업황이 동반 상승한다라고요. 혹은 테마가 형성한다고. 테마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의 로봇 관련주들, 로봇 업황이 자연적인 수급인가 인위적인 수급인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같은 업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자연적인 수급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독야청청 혼자 올라오면 이건 인위적인 수급에 가까우니 이건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테마가 형성, 로봇이라는 테마가 형성됐죠. 그럼 이건 자연적인 수급. 추세도 탔지만 자연적인 수급이지.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냐 비연속적이고 불규칙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살펴보고 지금 굉장히 연속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때문에 연속적이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기대감이에요. 코로나 때 진단키트 관련주 기대감이에요. 실적은 실제로 그만큼 나오진 않아요. 주가가 10배 이상 오를 만큼의 실적은 나온 건 없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실적이 갑자기 확 수반이 됐어요? 아니에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은 뭘 끼기 시작해요? 거품을 끼기 시작했죠. 근데 그 거품이 낄 때까지는 연속성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추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게 지금 들어가도 돼요. 누군가는 극하겠죠. 지금 들어가다가 반토막 나는 순식간이에요. 이걸 다 조건을 갖췄는데 지금 우리가 중장기 얘기예요. 단기 얘기하죠. 단기를 보고 들어간 거잖아. 추세 탔고 자연적인 수급 테마 형성됐고 연속성 있고 이걸로 지금 간 거잖아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 구간, 즉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눌림목. 이런 구간에 들어가는 거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뭘 딱 잡고 들어가면 돼요? 손절선. 단기하는 분이 손절선 안 지키면 안 되지. 손절선을 잡고 들어가면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그래서 단기는 무조건 이 추세 추종을 우선주의로 해서 추세 추종, 추세를 타야 된다. 추세를 탄다는 건 뭐예요? 올라가는 흐름을 탄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구에서도 흐름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구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흐름이 중요하다. 분위기를 타야 된다. 이런 얘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분위기를 타야 되고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 흐름에서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자연적인 수급이냐 인위적인 수급이냐. 결국은 테마가 형성돼 있고 어떤 산업군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냐 비연속적이고 불규칙하냐. 추세 추종에서 비연속적이고 불규칙한 거 뭐가 있었을까? 코로나 때 마스크 관련주 비연속적이고 불규칙했지. 왜? 너무 많은 마스크 관련주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면서 마스크가 제일 생산하기 손쉽고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너도 나도 막 마스크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마스크 남아 돌기 시작했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마스크 주들이 비연속적이고 불규칙적이고 어쩔 때 퍽 올라왔다가 또 어쩔 때 퍽 꺼졌다가 또 퍽 꺼졌다가 또 올라왔다가 이 비연속적이고 불규칙적인 거지. 이거는 내가 가늠할 수 없는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있었잖아. 초전도체. 초전도체의 종목들이 비연속적이고 불규칙적으로 올랐어요. 상용화에 대한 의심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비연속적이고 불규칙한 걸 만들어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항상 요거를 체크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추세 추종으로 시작해서 자연이 안 붙으면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 본전 이상에서 본전이라도 혹은 마이너스 3%라도 무조건 일단 손절하고 와야 돼요. 자연적인 수급이 안 붙으면. 이거 인위적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손절이든 익절이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는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체크해도 충분하지. 단기를 막 이게 다 체크하고 회사 체크하고 업황 체크하고 실적 체크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단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건 중장기지. 단기는 딱 요것만 추자연만 딱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단기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자 가능하면 뭘 해야 된다? 추세가 가장 강한 종목. 흔히 우리가 뭘로 표현해요? 대장주라고 표현해요. 대장주. 지금 로봇 업황에서 대장주는 뭐예요? 램보 로봇. 뭐 오늘 강하게 오르는 전진건설 로봇 이런 것들은 때에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비연속적이고 불규칙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강한 대장주는 뭐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거 우리 설명할 때가 10만 원대였어요. 그죠? 한 16만 원, 17만 원대였는데 이게 지금 30만 원 넘어갔잖아. 그게 뭐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11월 달부터 방송했는데 오랜 시간도 아니에요. 결국은 올라가는 이유는 뭐다? 그만큼 추세가 붙었기 때문에. 추세가. 아시겠죠? 이 구간은 언제든지 단기를 들어가도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추세가 똑같아. 손절선만 잘 잡고 들어가시면 대장주는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중장기를 강의를 했어요. 자, 결국은 승부는 우리가 흔히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인생이 바뀔 만한 역사적 사건은 인생이 바뀔 만한 역사적 배팅을 근거로 합니다. 그게 반드시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역사적 배팅도 없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운이 좋아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극히 없는 케이스. 드문 케이스. 아주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운이 좋아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 결국은 모든 것은 그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배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생이 바뀔 만한 역사적 배팅이 단기일 수가 없잖아요. 단기는 아니에요. 내 인생이 적어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중장기 투자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중기 이상 투자해서. 그렇잖아요. 그게 5배가 되든 10배가 되든 뭔가 비중을 확 실은 종목이 어느 정도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배팅이 돼야만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주식시장만큼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없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보세요. 저도 사업을 해봤고 무역회사도 지금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주식 투자에 비해서 훨씬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왜? 여기는 해마다 기회를 주잖아. 해마다 기회가 오는 장이에요.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배터리 소재 사업을 하고 있었어. 배터리 뭐 그래봤자 이제 우리가 자동차용 배터리 그때까지는 해도 납산 배터리였겠지, 그죠? 납산 배터리를 막 하고 있었어. 그래가 이제 제조를 해서 도매에게 팔고 이런 공장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계속 배터리 쪽에 부품을 갖다 대고 이래 했겠지. 근데 별 그게 없었어. 그러다가 무슨 시대가 오기 시작했어요. 화학연료에서 바이오 연료 이걸로 바뀌는 시대가 온 거야. 즉 2차 전지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1차 전지, 2차 전지 차이가 뭐예요? 1차 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2차 전지는 뭐예요?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걸 다 2차 전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내 공장에 막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전해질이 중요하다고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양극재 소재는 막 올라가는데 전해질, 엔캠이라는 회사였어요. 주가가 안 가. 다른 게 다 올랐는데 엔캠 안 가. 근데 제가 엔캠을 계속 강조드렸어요. 그 다른 거 다 올라가 이미 떨어지고 있을 때. 엔캠은 세계 4대 전해질 회사다. 앞으로 전해질이 중요한 이유는 전고체에서도 전해질이 중요하다. 전고체는 전해질이 고체라는 얘기다. 그래서 엔캠을 굉장히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가 5만 원대였습니다. 그 이후 갑자기 전고체에 대한 얘기가 막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30만 원을 갔죠. 30만 원 이상을 갔어요. 자, 사업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엔캠이라는 종목을 2차 전지가 활성화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이분은 그 전부터 계속 전해질 회사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R&D 계속 개발해갖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까지 R&D 돈 투자해가면서 계속 연구개발비 투자해가면서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빛을 보는 순간은 순식간이야. 딱 1, 2년 사이에 빛을 확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이때 기회를 잡는 거죠. 이 사람은요. 요때 기회가 온 것뿐이에요. 수십 년 사업을 하면서 이제 기회가 온 것뿐이에요. 근데 주식은 안 그렇잖아요. 매해 기회가 오잖아요. 전해질이 가고 나면 또 로봇이 뜨잖아. 지금 로봇이 또 뜨잖아. 그럼 로봇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로봇을 하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갑자기 자 로봇 산업이 좋을 것 같으니까 올해 로봇 회사를 차렸어. 이거냐고요. 아니잖아. 이 사람들은 그 전부터 R&D 연구개발 계속 쏟아부어 로봇 산업 하고 있었던 회사잖아. 그러다 갑자기 삼성에 피인수되면서 로봇 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기 시작한 거잖아. 이제 기회를 보고 이제 빛을 보기 막 시작한 거잖아. 근데 주식시장은요. 매해 기회를 줍니다.
그만큼 여기가 훨씬 더 기회가 많이 열리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배워야 되겠지. 그죠? 그걸 어떤 차트나 이거 역배열이에요, 정배열이에요, 이 오일선 탔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작은 기술적인 부분,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해서 인생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3이동 평균선을 안 깨고 올라오고 있어요. 갑자기 훅 깨면 그럼 팔아야 돼? 추세를 탔는데 제대로 지금 로봇 산업이 인정받고 있는데 팔아야 돼요. 뭐 이런 기술적인 얘기는요, 결국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이게 누군가가 계속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잘못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뭔가 이 기술이 있다라고 뽕을 때리기 때문이에요. 이 기술을 배워야만 여러분 주식 투자 성공할 수 있어요. 이래야 본인한테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없어요, 이런 거. 내 인생의 경험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을 뛰어넘는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본인 젊은 시대에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로봇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나오는 얘기니까 그게 없었어요. 본인 살아온 시대에 자율주행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외신 보니까 뭐 FSD, 풀 셀프 드라이빙,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업그레이드 버전이 거의 지금 자율주행 4단계 이상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가 외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자율주행 택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그죠? 테슬라 주가가 누가 빠진다고 얘기하니 지금 앨런 머스크는 자율주행 택시 얘기하고 있어요. 주가 절대 빠질 일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세상이 바뀐 것만 인정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 걸 보니까 그쪽으로 세상이 가더라. 그 경험은 있으시잖아요. 야,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더니만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더라. 그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결국은 그 경험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장기는 효미시방 근접 재산가 9개만 검증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기 산업의 성장성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효미시방 근접 재산가도 뭐다? 앞글자만 딴 거예요. 효용 가치성, 미래성, 시의성, 방향성, 근접성, 접근성, 재무 안정성, 산업 안정성, 가격 안정성, 요걸 체크해 보는 겁니다. 요건 다음 시간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요 그 다음 거 볼게요.